저는 손흥범을 혐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랑구에 살고 있고 지금 고3 재학 중인 최소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2학년 구지윤입니다. 제 기억 만 10세 미만으로, 만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만 13세 미만부터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3세부터 뭐 17세? 18세까지는 소년부 송치까지 가능하다까지로 기억하고 있고 또 플러스로 최근에 제가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서 우리 뭐 중1이라서 뭐 형사처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서 중1이라면 만 14세잖아요. 만 13세나?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10세 미만인 거죠. 미만일 때 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그 아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를 때 책임을 제대로 졌다면,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거고 만약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이 아이가 뭔가 범죄를 일으킬 때 감독자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감독자의 조치로 인해서 그 특수불법행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세 미만일 때는 일단 책임이 조각되고 책임을 질 수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고 다 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니까 무슨 벌 청소 같은 거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재판관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명부터, 그러니까 홀수인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인 이상이라면 맞겠다 싶어서 오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수능에서 이 문제 나오면 맞출게요. 꼭 맞추세요.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형사처벌을 좀 늘릴수록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문제는 될 수 있다. 너무 과도하게 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연령 낮추는 걸 찬성해요. 물론 그 어느 정도의 청소년 보호의 그런 목적은 지켜져야겠지만 우리가 청소년만 지키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라서 어느 정도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는 하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구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범죄 청소년들이 괜찮아, 난 어차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 받으니까 뭐 이게 절도를 하든 누굴 폭행하든 보호처분 받아 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고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매체로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정은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14세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우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많은 개정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담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게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그걸 해보고 싶다고 화염병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게 그 친구가 범법소년 그리고 촉법소년 그렇게 해당되는 친구여가지고 따로 처벌을 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충돌이 되는 거죠.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 친구가 보호받아야 되고 교화를 해야 되니까 처벌을 못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불이 터져요. 이 친구가 한 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 받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가해자의 편을 설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편을 설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을 더 먼저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와 사회 정의를 보호할 것인가 그거는 감히 누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순수한 존재, 공부만 하고 본인 의식을 조금 줄여든지 공부만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아무도 청소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청소년들은 되게 순수하고 애들이 뭐 영악하지도 않고 되게 이쁜 애들인데 어느 순간 적응할 틈도 없이 범죄를 저질러 버리니까 더 이슈가 되고, 성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직업은 학생이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감히 공부를 안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나이에 벌써? 라는 그런 사고가 아직은 존재해 있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더 이슈되고 그거에 있어서 더 사회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먼저 청소년 학생 같은 애까지는 공부를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또 안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자꾸 처음에는 아마 큰 범죄는 아니고 좀 작은 범죄일 거예요. 큰 범죄를 계속 자꾸 저지르게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게 되면. 그 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아노미 이론을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아노미 이론이란 게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그에 있어 제도나 법 규정이 못 따라가서 괴리가 발생하는 걸 아노미적 이론이라고 해요. 이 청소년들의 사고와 인식은 급격하게 변화했어요. 그에 따라서 법 제도는 사실 변화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법 제도가 변화하려면 어쨌든 정치인들이 법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아예 개정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걸 하려는 사람도 없으니까 옛날에 그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규정하고 어느 정도 이게 성인들의 범죄와 동일시 되는 수준으로 바뀌려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촉법소년 기준이 낮춰져야 되고 사회에 맞는 기준이 또 다시 마련이 돼야 되고 처벌이 더 강력해지는 게 지금 사회 통념상에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이 청소년 이슈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봐요. 흔히 저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그 친구랑 다가가기만 해도 야, 쟤도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생겨버리고 물어보는 거지만 사실 인식이 벌써 그렇게 잡힌 거잖아요.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물론 뭐 피켓을 들고 뭐 우리는 이렇게 뭐 연령을 낮추고 뭐 이런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란 걸 너무 알아버렸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혹시 어떤 게 있다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19세 미만까지는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미성년자고 뭔가 우리의 영향력이 없으니까 네,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고 하니까. 보호도 근데 좀 애매한 게 그러면 19세 딱 생일 딱 지난 순간 그럼 보호를 덜 받아야 되는 건가? 전 이것도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라봤을 때는 쟤 그러면 하루 차이로 형사처벌 못 받아? 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법비라고 하잖아요. 법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법의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법의 규정이 필요하고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너무 옛날의 기준이 지금 대입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거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지은님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회 자체에서 뭔가 이런 청소년 이슈나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학교에서 정책 제안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정치와 법을 수강하지 않는 이상에 정치나 법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제안했던 게 정치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절대평가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국가인지도 알 수 있고 정치 제도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촬영을 한 적이 많지는 않아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오늘 촉법소년이나 원래 관심 가지고 있었던 이슈를 많이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앞으로 더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촬영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가 나중에 아까 OX 한 것도 있고 오늘 토론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모든 얘기를 제 수능이나 면접 때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촬영 하게 되어서 진짜 기뻤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의회 좀 더 잘 돼가길 바랍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영크로 파이팅!